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최근 굵직한 세계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YTN이 전한 국제 보도는 어땠을까요?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집중 조명해봅니다. YTN 경제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유튜브 채널 아는 경제를 파헤쳐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에서 2023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진행됩니다.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촬영, P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접수는 11월 2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YTN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많은 분들의 지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국제사회의 중요 현안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분석을 보태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번 한 주는 미국의 중간선거, 아세안 정상회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굵직굵직한 세계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리뷰 Y 시간, YTN의 국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말씀처럼 국제적인 이슈가 다양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중간선거 내용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평가원님 분석 내용 들어볼까요? 네, 먼저 11월 8일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YTN은 오늘 미국은 중간선거 투표일, 정치 지형 바뀔까 보도를 통해서 미 중간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뤄줬습니다. 특히 미 중간선거의 개념이나 의미, 투표 대상, 선거일이 11월 8일 화요일에 정해진 역사적인 맥락도 살펴주어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방송된 공화당 유리, 미 중간선거, 한국의 영향은 대담 역시 미국 선거 시스템부터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었는데요. 특히 중간선거 투표 용지를 이제 공개를 해서 관심을 끌기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선거 제도가 좀 달라서 미국 선거를 접할 때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해설 보도들에서는 미국 연방 선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각 측의 입장과 주목할 점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의석 배분과 선거 결과가 갖게 되는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시청자의 언어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쉽게 설명하는 건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쉬운 방법이 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고민했는데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국입니다. 예. 현지 한인들도 260만여 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서 살고 있는 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게 언론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하느라고 했지만 많이 또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도 많이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데 평가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박사님, 이번에 좀 새로운 구성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눈에 띄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와 이 선거 관련 영향 보도에서는 YTN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점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동부 경합지 조지아주 분위기는 보도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현지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대표자와 화상 연결하고 또 특파원을
파견해서 현지 분위기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박사님과 같은 뉴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코너가 뉴스라이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한국계 당선도 관심 중계로 이어졌는데요. 제가 이 중계가 의미 있다고 본 것은 바로 취재원의 활용 방식입니다. 국제 보도에 관한 국내 언론의 비판 중 하나는 특파원의 숫자를 점점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파원 파견이 줄다 보니 직접 취재하지 않고 외신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파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필요한 지적이지만 언론사마다 특파원을 보낼 수 있는 여력도 또 내부 사정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YTN이 접점을 찾은 것은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취재원으로 활용한 것인데요. 이 중계의 취재원은 특파원이 아니라 한인타운의 청소년 회관 디렉터 스티브 강 씨였습니다. 이 강 씨가 전문 기자 못지않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통신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캘리포니아 주민이 다른 주로 이주하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판세 변화를 요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또 동시에 중계되는 동부 지역의 기자와 내용을 비교하면서 복수의 격전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좀 주목도가 높았고요. 사실 해외에서도 특파원의 몸집 줄이기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파원을 대신에 실제 취재 가능한 인력을 고용해서 대안을 찾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고 또 국내 언론에도 시사점이 많은데요. YTN이 그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 굉장히 빈도수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사실 화상 전화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언론사든 여건이 되면 특파원을 많이 보유해서 현장을 많이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제 그 중간 선거에 가서 유권자도 만나고 또 후보들도 만나서 의견 듣고 인터뷰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특파원 수를 또 그렇다고 무작정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뉴스 수요가 늘어났을 때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는 뭐 현지에 있는 분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요. 그런 통신원들의 도움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파원 수를 늘리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많이 보편화된 이 화상 전화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취재원을 발굴하고 그 취재원을 네트워크화하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 미국 중간선거 보도 관련해서 형식의 변화, 새로운 시도 이런 걸 좀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내용에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계 후보 출마 관련 보도였는데요. 선거 결과보다는 사전에 출마 이유와 공약을 좀 조명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11월 10일 뉴스라이더 미 공화당 영김 연방 하원 의원 재선 유력 소감은 보도였습니다. 여기서는 한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 하원에 입성하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영김 하원 의원의 화상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반가움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 국내 선거 보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간 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의원들에 대한 보도가 선거 결과보다 좀 출마 이유와 공약에 조명을 두어서 좀 더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이번에 낙선한 데이비드 김 같은 경우에 이러한 보도가 있었다면 좀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점도 있습니까? 예,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사실은 대다수의 사전 예상과는 다르게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와 언론의 예상이 이제 왜 빗나갔는지 또 그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충분한 성찰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결정된 날이 일요일이기도 했고 또 바로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 G20 정상회담 이것으로 국제 이슈가 전환돼서 충분한 해설과 논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있습니다.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관련 보도도 매일의 이슈를 좀 따라가서 새로운 정보와 상황을 전달하느라 좀 바빠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서 해설이나 또 여야 패널들이 출연해서 각 정파의 입장에서 이슈와 성과를 해석하는 대담 이런 건 몇몇 보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의 정책 대응과 관련된 심층 분석과 제안은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 또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와 대응 정책에 대한 YTN의 종합적 분석과 대담이 담긴 그런 해설 보도들이 앞으로 좀 긴 호흡으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중간선거 관련된 보도가 많아서 다른 국제 이슈는 좀 많이 묻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 보도는 많은 칭찬을 드렸지만 다른 국제 뉴스는 아쉬움이 많은데요. 11월 6일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그 예입니다. 상대적으로 YTN 뉴스에서는 잘 조명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도를 접하면서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해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어떠한가 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도 탄소 발출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 중 하나이고 손실 보상 문제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문제라든지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주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다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공시된 정부 자료나 연설 내용을 좀 중심으로 시사점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중간선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주신 것처럼 인류 전체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이슈와 관점이 덧붙여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꼭 다뤄보면 좋을 주제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사실 제가 이전에도 리뷰 Y에서 다룰 주제를 고르면서 국제 보도도 사실 많이 살폈었는데요. 그 양이 현저히 적어서 비평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YTN이 미 중간 선거만큼 해외 소식을 다채롭게 다룬 적이 있었던가 떠올려 보면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범위나 시각은 좀 좁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 뉴스가 한중일 3국이나 서방 선진국에 집중이 되면서 우리가 접해야 할 뉴스를 쉽게 못 접하고 있는 문제를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국제 보도의 관심과 폭의 깊이를 넓히는 YTN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로 국제부에서 다루어야지 되는 그 보도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력 구성이나 보도 대상의 선정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제부 취재와 보도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국제부에 이제 부장을 포함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특파원이 1명씩 3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모두 1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YTN 국제부는 단신 기사를 간단한 걸 빼고도 하루에 리포트하고 기자 출연을 10건 정도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그 방송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YTN이 이렇게 국제 뉴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청자분들의 국제 뉴스에 대한 요구가 더 빨리 그다음에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두 분의 지적이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이런 지적이 YTN의 어떤 국제 뉴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제한된 인력 내에서 지금 국제부 기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뉴스 외신 인용 넘어 적극적인 발굴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에 각국의 교류와 연합, 갈등이 많아지면서 시민들도 국제 뉴스가 중요하다는 것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국제 뉴스를 발굴하면서 적극적으로 논평을 생산하는 YTN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김은정 박사님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보도, 대한민국 언론 YTN만의 렌즈로 담아내야. 지금은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국제적 이슈와 정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으로서 YTN이 YTN만의 관점과 시각으로 국제 이슈를 전달하고 토론을 독려하는 공론장 역할을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YTN 경제부 기자들의 이색적인 도전을 쫓아가 봅니다. YTN 유튜브 채널 아는 경제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승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경제 뉴스, 제대로 챙겨보는 방법 없을까요? 핵심과 흥미를 모두 잡은 경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곳. YTN 경제부 기자들이 똘똘 뭉쳐 유튜브 채널 아는 경제를 야심차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는 경제를 5글자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생각났습니다. 아는 경제는 볼수록 매력. 왜 볼수록 매력이에요? 처음엔 좀 잘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정말 볼 게 많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볼수록 매력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2번째 출연하셨는데 잘 지내셨죠? 네, 그때 봄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네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죠. 아는 경제, 경제부에서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게 어떤 채널이고 어떤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는 경제는 일단 경제부 기자들이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뉴스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전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3가지 이제 컨셉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주로 체험, 경험,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시박이 간다가 있고요. 그리고 조태현 기자가 이제 출연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는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뭐 코드블루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남기 기자가 자기가 직접 출연하진 않고 안보라 앵커의 이제 톡톡 튀는 그런 진행을 이용해서 전문가와 함께 대담을 나누는 경제를 좀 다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편하게 얘기해보자 하는 경다방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시박이 간다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이 시박이 간다 이 제목을 듣고 어떤 뜻인지 유추를 해봤는데 진짜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된 건가요? 궁금한 게 어떤 좀 유출해 보셨어요? 저는 뭐 시시콜콜한 경제 뭐 뒷이야기를 뭐 박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저만의 그냥 유추였습니다. 그게 더 꿈보다 해몽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원래는 이제 경제부장이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아이디어 회의할 때 시박이 간다로 하겠다. 시라큐즈 박사 이승윤이 간다라고 그냥 하자고. 왜냐면은 뭐 시라큐즈 박사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 너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제목으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밤새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해 갔는데 네. 부장이 그냥 야, 다 별로고 이걸로 가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다방면의 이야기를 좀 다채롭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박이 간다는 원래 경제의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험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그 맛이 어떤가, 아니면 뭐 저 장안평에 가서 중고차를 사기 당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좀 프랙티컬한 좀 실용적인 그런 경제 지식을 좀 전해드리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인기나 조회수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세계에서 스테디셀러인 밀리터리 쪽을 좀 저희가 다루게 됐고 뭐 아는 경제라 그래서 경제 얘기만 할 것 같지만 경제와 연관된 거면 뭐든지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말 소재는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주제 이 경제 뉴스라도 시박이 간다에서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시박이 간다는 기본적으로 현장 위주로 가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컨셉도 직접 먹어보고 직접 가보고 이런 거였어요. 제가 좀 이렇게 싸봐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예. 네, 왼손으로 잡으시고 네. 지금 보시는 게 KF-21 보라매용 A사 레이더입니다. 수십 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알카트라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는 요르단 전체 전력의 10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만약 이곳에서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 수도인 암만이 암흑천주로 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밀리터리만 약간 좀 예외인데 사실은 이 F-35나 F-15나 굉장히 보안 등급이 높아요. 심지어 F-35 같은 경우는 공군참모총장이 타려고 했는데 보안인가가 안 났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공군의 최고 수장이 타려고 해도 못할 정도로 이게 보안 등급이 높은 게 전투기다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저 찍고 싶죠. 근데 못 찍는 거는 이제 저희가 취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대신에 이제 현장에 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권총, 소총 이런 거는 제가 취재할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또 가서 또 직접 제가 쏴보기도 할 예정입니다.
기자로서 한 가지 주제로 이 뉴스 리포트물을 만들 때 그리고 유튜브용 콘텐츠로 제작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일단 게이트키핑 과정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핑이란 거는 말 그대로 뉴스를 뭘 취재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중에 방송에 내보낼 것인가를 계속 이제 우리 그 부장과 이제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이제 그거를 스크리닝 해나가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한 이야기할 게 원래 한 1시간이 넘어도 딱 1분 30초로 줄어듭니다. 근데 유튜브는 그런 과정이 좀 적다 보니까 뭐 언젠가 30분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너무 다큐멘터리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송 기자로서 시간 제약이 언제나 너무 싫었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떠들어도 되니까 이거 보면은 더 이 이슈 관련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용으로 올리다 보면 이제 부장님의 그런 데스킹이 좀 빠질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흘러갈 때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언제나 이제 정말 기자로서 양심을 걸고 이제 자정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전술핵 관련해서 제가 이제 현무 미사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뭐 전술핵 위력이 되려면은 한 몇 킬로톤이 돼야 돼요라고 저한테 이제 지적을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 얘기도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바로 제가 그 댓글로 답을 달아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이게 장점이고, 그리고 물론 제가 잘못 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럴 때는 꼭 확인하고 꼭 저 사과드리고 꼭 제대로 된 게 뭔지 그래도 잣대를 좀 잣대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럼 시라큐스대 박사로서 이승윤 기자가 직접 만들 때 이 콘텐츠 정말 어려웠다 하는 고난이도 콘텐츠가 있었을까요?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이 이번에는 계속 미사일로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당시 경제부장이 야 현무 미사일 얘기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현무는 잘 아는데 제 대학 때 네. 친구라. 근데 현무 미사일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현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그래 현무 미사일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밤을 한 이틀 밤, 사흘 밤 새가지고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 방송을 이제 1탄, 2탄 준비를 해서 냈는데 어쨌든 모르는 분야도 제가 꼭꼭 씹어서 좀 잘 소화를 해서 제대로 아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또 유튜버로서의 역할이니까, 또 기자로서의 역할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재밌게 전해드리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이제 기자로서는 다재다능한 베테랑이시지만 사실 유튜브 세계에서는 신입이거든요. 어려운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다재다능하다는 말씀에서 좀 약간 좀 부담감을 느끼고요. 네. 정말 혼자서 해야 되거든, 모든 걸. 촬영도 혼자 하고 이제 취재도 혼자 하고 편집도 혼자 하고 자막도 혼자 달고,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경험이다 보니까 저도 자막도 처음에 어떻게 달할지 몰라가지고 뭐 그냥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막 제가 그냥 메모장에다 써가지고 그냥 올리기도 했었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또 이걸 자기가 또 유튜브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유튜브에 또 그걸 알려요, 노하우를.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조금씩 알게 돼서 이제 한 조금 중년 정도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노하우를 쌓기까지 과정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 지금 이렇게 다 하고 계신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주면 좀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유튜버들끼리 이제 회식을 하면은 저희 이제 경제부 이제 유튜버들끼리 모여서 맨 끝에 뭐라 그러냐면 야 무명 유튜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유튜버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유튜브의 세계는 정말 냉혹하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조회수는 보면은 뭐 정말 제일 많이 나온 게 19만이고 뭐 아직 100을 못 넘은 것도 있고 뭐 정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지만 그래도 방송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차곡차곡 쌓인 걸 보면 지금 당장 이번 주께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템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보물창고처럼 이렇게 있었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는 그런 계기가 돼서 언젠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더 자주 좀 만들고 그리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 좀 유튜브 많이 봐달라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박이 간다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은 YTN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무명 유튜버인데요. YTN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이 유튜브에 아는 경제 쳐보시면 이제 시박이 간다란 저희 이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 체험, 실험을 다룬 뉴스인데요. YTN 기자, 동재부 기자가 양심을 걸고 열심히 만든 컨텐츠니까 꼭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구독, 알림 꼭 설정해 놓겠습니다. 체크할 거예요. 네. 앞으로도 우리 이승윤 기자의 넓은 배경 지식에다가 이 재밌는 입담까지 더해서 더 좋은 콘텐츠 많이 올려주시길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입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리저리 돌진하고 다니던 택시가 행인까지 덮치면서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60대 여성도 복부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밖에서 굉장히 쾅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자동차 휀다나 문 이런 데가 다 부서졌고 경찰은 70대 택시기사가 술을 마신 건 아니었던 걸로 보고 주차장에서 빼려던 차가 급발진했다는 기사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한 여성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까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결국 가족이 와서 신원보증이 됐다는 이유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풀려났는데 같은 편의점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경찰을 상대로도 계속됐습니다. 몸을 밀고 얼굴을 때리자 경찰이 곧장 여성을 제압해 체포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여성은 곧 풀려났습니다. 가족이 찾아와 신원 보증이 이루어졌고 주거지가 분명해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